그 너무 주위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주위 분들한테 의존된 삶 아니었나요? 좀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예. 좀 표현이 좀 어쩐지 몰라도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분 안 나빠요. 저 그래요. 저 이렇게 해구산 하나 정해놓고 그 밑에 들어가서 살아요. 뭐냐면은 길눈이 어둡다 라고 사실은 그건 규정입니다. 아, 그래요? 자기가 직접 한번 헤매서 걸어다니면서 헤매서 그러면은 그 다음엔 안 까먹어져요. 그러니까 맨날 누가 딱 차로 데려다 주고 맨날 데리러 오고 그러니까 알 이유가 없죠. 알고 싶은 마음도 안 일어나죠. 알려고 함도 일어나질 않지요. 왜? 든든한 기사가 있는데 딱 데려다 주고 딱 모시러 오고 그러니까 도대체 길을 알고자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안 알아질 수밖에 세상에 단지 그런 길이 관심이 아니라 지나간 데 중에서 관심이 끌리는 거 그냥 이렇게 그런 거예요. 왜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야. 왜 딱 기사가 데려다 주지 딱 기사가 모시러 오지 어디 간다고 그러면 딱 또 같이 가주지. 그러니까 길눈이 얻은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스스로의 어떤 필요성이 작용되지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을 가도 기억나질 않아. 네네. 기억 안 나, 정말. 그런데 아무도 그래주는 사람이 없이 직접 그렇게 몇 번 헤매고 나면요. 네.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그냥. 그래요. 정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사만 가면 우리 집도 못 찾아가고 맨날.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 저는 구분이 안 돼요, 아직까지.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로 옆에도요? 네? 바로 옆에도? 아니요, 오른쪽 왼쪽이 구분이 안 돼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쪽을 가리키면서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이러거든요, 기사님들한테. 그러면 하나만 하래요, 저보고.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너무 어떤 기사님 막 화를 막 내요. 그러면 또 죄송합니다. 제가요 이게 아직 그게서 그런데요. 그랬더니 한 번은 계속 이걸 거꾸로 말을 했더니 나중엔 제가 정말 너무 정신 바짝 차서 연습 몇 번 해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왼쪽으로 확 꺾었어요. 아니 오른쪽 가세요. 항상 반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오른쪽 왼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네. 관념이라고 그래요. 네. 사실 좌우 이쪽이 좌고 이쪽이 우인가? 그런 거 좀 없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우리 지구죠. 네. 둥글죠. 네. 이렇게 계속 가면 열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요게 영원히 요쪽이요. 돌면 요쪽이 돼버려. 그러니까 좌나 우라는 것은 굉장히 관념적으로 쓰는 그냥 표현일 뿐이죠. 근데 그러면 그래요. 자, 요쪽에 있는 것을 좌측에 있다 그럴래요? 우측에 있다 그럴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 제가 이렇게 보면 왼쪽이거든요. 예. 거사님이 이렇게 뭐? 보면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입니까? 이렇게 오른쪽입니까? 네. 이거 저한테 왼쪽인데? 오른쪽입니다. 아니, 요렇게 돌면 요쪽이 나오니까, 내가 요쪽이, 이렇게 가면은 요쪽이 나와요. 네. 요러면 요쪽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만큼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오른쪽이라 이름하고, 네. 요거는 이제 오른손이라 이름하고, 네. 왼손이라 이름하는데, 사실은 오른손이다 왼손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오른쪽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네. 이러면
아니? 이거 오른쪽으로 가자는 소리야? 왼쪽으로 가자는 소리야? 이거 그럼 그냥 말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제 에어리 가겠지? 그 다음에 말 안 하고, 이리 갑시다. 네. 그럼 이리 가겠지? 네. 근데 이러면서 오른쪽으로 갑시다? 이러면.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좋아요. 자, 관념에 얽매임이 없으니, 그냥 작용되는 대로니 나쁘지 않아요. 단지 나쁘진 않은데, 이 좀 사랑이 좀 부족해요. 그래요. 저 관념 없어서 상관없어요. 네. 관념 없어서 상관없는데 네. 다른 사람이 헷갈릴 것을 조금만 사랑이 있다면은 그것만 좀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나쁜 사람이네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는데 어쨌든 이 다른 사람을 조금만 사랑해 주신다면은. 이러면서 오른쪽 가자 그러자고 그래 그 이야기들 그러세요 제가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이리 갑시다. 그냥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이리 갑시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이러지 말고 이리 갑시다. 아니면 그냥 그럼 오른쪽으로 갑시다. 조금 뭡니까 이 다른 사람이 들리는 그대로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면은 사랑하신다면 존중하신다면은 그러시면 돼요. 그냥 뭐 잘못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관념이 사실 이게 절대적으로 오른쪽이 아니고 이게 절대적인 왼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혼동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저도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잘 살았고요. 그래 이쪽으로 가다가 없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행 가서 호텔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엘리베이터 찾으러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항상 저는 거꾸로 가서 남편이 맨날 뒤에서 이렇게 목덜미를 확 낚아채서 어디 가는 거야. 이게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래. 못 돼 그러면 한 번 더 돌면 되지. 그렇지. 그래. 네, 저는 그러니까 막 답답다 그러는데 저는 매번 하여간 집을 딱 나서면 항상 그리고 서울 살 때 거기 좀 복잡한 데서 우리 집을 제 친구를 데리거나 새로 이사 갔는 집을 데리고 가는데 그 친구가 그러다 나중에 내가 너 집 가는 길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 너 지금 어떻게 왔냐 하면 이렇게 안 오고 막 이렇게 왔다고. 근데 저는 그 길밖에 몰라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 길 맨 처음에 알았던 그 길 하나 정해놓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밥을 먹는다 하든 말든 그냥 그렇게 다녀요. 왜? 그게 난 제일 편안하니까. 그런데 자 이제는 단지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네. 지금은 내가 요 길밖에 몰라서 여기로 다니지만은 다른 더 빠른 길이 언젠가 발견이 되면은 그때 그 길로 가지 뭐. 네. 아직은 모르니까. 네. 내가 아는 길로 갈 수밖에. 그럼 모르는 길로 가랴? 네. 아는 길로 가야지. 그런데 단지 그 길밖에 없다라고 고집만 안 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 그럼 좀 가르쳐줘. 네. 이러면 돼요. 네. 그럼 내가 그 앞으로 그래 갈게. 그러면 돼요. 자,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없어요. 네. 자,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 남편이 당신이 그걸 답답해 안 여기니까 못 고친다 그래. 저 맨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서초역 5번 출구로 나오면은 우리 집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며칠 후에 보니까 우리 집 가는 길이 없어요. 하늘 찾아도. 그래서 전화해서 우리 남편 여보 우리 집 가는 길이 없어졌어. 그랬더니 아침에 내가 왔는데 뭐라 없어져 또 저런다. 정신 차려서 찾아오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내려갔더니 제가 6번 출구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5번 출구로 나오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한번 이러면 되지. 저는, 그럼요. 저는 그래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전에 서울법회를 저쪽에 영통에서 했었는데, 네. 어느 날,
아니, 나왔는데, 아니, 세상에 못 보던 큰 건물이 있고, 이 못 보던 길이야. 아니, 도대체, 아무리 둘러봐도 방향을 못 잡겠어. 그래서 저도 지하철 안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출국하게 나오니까, 거기더라고. 그냥 그러면 돼요. 그렇다고 저는 길치예요. 저는 좀 이상해요라고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 착각이 일어났었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어쩌다 한번 그러면 되는데 저는 그걸 거의 쭉 그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그것만이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고집하지 말라.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단지 지금 내가 모를 뿐이다.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내가 아는 길이 이 길이니까 이 길로 다니지만은 다른 길이 있다면은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안다면은 그럼 그때 가면 되는 거고 모르니까 지금 이럴 수밖에. 그러니까 새로운 알을 거부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통상 그런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은 자기의 알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알이 일어나는 것을 은연중에 사실은 알려고 하는 아예 마음도 스스로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고집하지 않으면 돼요. 자, 내가 아는 것만이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알매 매달리면 안 된다. 가령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듯이 내가 아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단지 지금 내가 모를 뿐. 그렇다고 해서 요 길만이라고 우리 집은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되라고 고집하지는 마라. 단지 나는 요 길밖에 몰라. 다른 길을 내가 몰라서 다른 길로 못 데려가고 내가 아는 길이 요 길밖에 해서 몰라서 그래. 응? 내가 다른 길이 발견되면은 그 길로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어떤 내 알을 고집하지 말라, 단지. 응? 규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길치다라고 규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라고 스스로 규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마음이 나지 않아서 그럴 뿐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럴 마음이 난다면은 길치가 아니다. 길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길치라고 규정해버리면은 아예 알 생각, 나는 당연히 그래. 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 길치니까 잘 알잖아. 그러니까 좀 데리러 와. 그래도 싫지 않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믿기 시작하면은 알았어. 왜 귀찮게 왜 맨날 사람을 불러. 내가 종이야?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비참한구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자, 이 남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뭐든지 의존한다는 것은 스스로 불편을, 괴로움을 자초하는 거다. 그래서 의존하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사자처럼 홀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가족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존하지 말라. 길 외에는 의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안 데려주고 지금 자꾸 빙빙 돌아오면 내 택시 타고 갈게 차라리. 자, 이제 점점 그래서 안 그러면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쁘다고 나는 가고 싶은데 왜 좀 안 데려다 줘? 아니 나는 데려다 주고 싶어도 지금 데려다 줄 수 없잖아.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지 왜 못 데려다 줘? 사실 이렇게 서로 괴로워지고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으면 그렇게는 생각 안 해. 그냥 이 사람이 나를 데려다 줄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뭔 사랑이 부족? 사랑?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작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의존이 있으면 저는 이제 의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명조님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 하여튼 뭔가에 의존함이 있다면은 그렇게 작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의존함이 없는 삶인 거예요. 가령 남편이어도 자식이어도 자녀여도 누구에게도
같이 살아도 의존하지 않는 서로의 자유의 삶일 뿐인 거예요.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뭐 부처님이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뭐 어떤 뭐 사자처럼 홀로 가라, 이 말은 가족 다 떼치우고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같이 있어도 서로 의존하지 않는 삶. 즉 이런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규정하지 않는다. 은연중에 길치는 항상 누구인가 의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면은 어때요? 100번 다녀도 내비게이션만 보고까지 길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비게이션 고장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점점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내비게이션 고장이 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가기가 난감해지요. 막 헤매게 되고 막 당황스럽게 돼. 제가 이거 공간 능력이라 그러나 공간 인지 능력 이런 게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전을 맨 처음에 배웠을 때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슈퍼 갈 일이 있으면 아이 학교에서 슈퍼까지를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집으로 다시 와요. 그래서 슈퍼를 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지를 못하더라고요. 남편을 출근시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는데 하늘 남편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슈퍼 간다면서 왜 그쪽으로 갔어? 그러더라고요. 나 슈퍼 거기서 슈퍼 못 가. 집에 와서 집에서 슈퍼 가고 슈퍼에서 다시 집에 와서 집에서 아이 찾으러 가고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언제 알아주셨어요? 그래? 근데 어느 날 가만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슈퍼도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국 그런 게 다 불편해서 제가 운전을 안 해요. 그때 잠깐 이제 젊었을 때 그거 따고 하고 그 다음부터서는 운전도 안 해요. 그래서 또 필요하시게 되면은 하실 줄도 몰라요. 아,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줄도 몰라요. 자,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별로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굳이 뭐 차 안 타고 가도 걸어가도 되고 요즘 대중교통도 좋고 차라리 주차한다 뭐 한다 오히려 더 귀찮고 차라리 대중교통이 훨씬 편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정작 대중교통이 없거나 이러면은 뭐 좋은 기사 있고 항상 좋은 기사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친절하게 저한테 안 그래요. 여기 대구 와서 자기 잡이 없으니까 이제 데려다 주지. 그렇게 그냥 저는 전철 타고 전철에서 안 닿는 만큼은 택시 타고 아니면 걸어가고. 그래도 가령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뭔가 필요성이 느껴지면 예서 배가 고프면은 이게 뭔가 집안에 먹을 건 하나도 없어 나가기는 싫지만은 그럼 어떡해? 응? 나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갈 마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은 작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하지 않아요. 나가 어떻다라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운전을 한다 안 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왜? 언제 그런 마음이 작용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렇죠. 그래서 작용이 안 되는 것일 뿐, 그런 마음이 안 나는 것일 뿐, 그렇다고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스스로 길치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스스로 나는 좀 공간 감각이 없는가 봐라고 규정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공간 감각이 없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굳이 공간 감각이 좋아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좀 뭐 헤매면 되지, 구경 뭐 하면 되지.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자연대는 그대로예요. 어느 게 더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 공간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념적인 거예요. 그래서 꼭 좋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삶에서는 누가 더 능력 있고 또는 누가 더
뭐 뛰어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일 뿐인 거예요. 뭐든지 붙잡으면은 내가 길치라고 규정하면은 내가 또는 나는 길에 아주 공간관계가 좋아라고 규정하면은 규정하는 그로 인해서 불편이 경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함만 없으면 돼요. 단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고 하는 항상 이래라고 규정함만 없으면 돼요. 자, 길도 내가 아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거밖에 모르지만은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야, 꼭 이 길 가야 되냐? 몰라, 나는 요 길밖에 몰라서 요 길만 다녀서 요거밖에 모르는데 다른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그냥 이래야지. 네. 우리 집에 가는 길이 이 길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응? 자,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길치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 그렇게 말은 해도 실제로 길친지 안 친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굳이 길을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안 느껴질 뿐. 사실은 아니, 한 번 갔다 하시고 가면 되지. 저도 그래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라고 그래요. 이제 머리가 나쁘면. 아니, 업에 우리가 사는데 업하고 한 16km, 15km 되는데, 한 번 나갔다 오면 될 거, 한 번 나갈 때 좀 다 따지고, 전화해보고, 이래가지고 다 확인하고 가면 될 텐데, 면사무소 갔다가 또 온다 그러면 집에 와서 도장 찾아가지고 또 가고, 응? 또 무슨 소리 빠지다 가면 또 와서 또 가고, 아니, 미리 전화해가지고 무슨 소리고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니냐, 응? 그럼 몸이 고생 안 할 텐데, 2번, 3번을 다닌다고. 나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들어왔다 나가면 되지, 그거 나는 그것 때문에 불편한 느낌이 없는데. 몸도 별로 고생스러운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사람들이 제 짝꿍을 만나자고 천하태평이고, 독기자, 무슨 신선노름에 독기자로 썩는 줄 모른다고, 저한테 맨날 공격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길을, 친구 차를 탔는데 걔가 길을 잘못 들어서 너무 불안해 하면서 운전을 해. 그럼 저는 그래. 야, 걱정하지 마. 그냥 정 못 찾으면 내가 여기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갈 테니까 너는 택시를 타고 따라와. 그러면 해결이 되잖아.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제 짝꿍은 천하태평이고 급한 것도 없고 아까운 것도 없고. 그거는 짝꿍 생각. 그거는 짝꿍 생각이죠.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니까. 네. 어차피 그거는 짝꿍 생각이지. 아니, 자꾸 그런 공격을 받으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되게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규정하지 마시라. 하지 말라고. 그건 왜냐면 그 사람 생각이고 사실은 공격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 생각이 말로 나온 것일 뿐. 이것을 공격이라고 또 생각하는 것일 뿐. 네. 그렇게 머리가 작용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작용되니까 그런 말이 나왔던 거지. 네.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작용될 수밖에 또 없는 거죠. 문제는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이라고 붙잡았던 것일 뿐, 생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사람도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당신은 길치야, 천하태평이야 라고 그러시면은, 천하태평이 뭐 따로 있는 건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뿐, 그걸 왜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는데? 그러면 되지. 그래서 단지,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작용되는 건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다. 단지 스스로 규정하지만 말라. 또 다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또 믿지도 말라. 그러니까 들리는 그대로. 내용은 그것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의 작용되는 생각인데 저 사람이 그 생각을 맞다라고 하는 것일 뿐. 그런데 생각이란 맞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다. 다른 사람 말도 신경 쓸 거 없다. 스스로도 어떤 생각이 나면은 이것도 맞다라고 할 거 없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단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규정하지 않으면 들리는 소리가 있으면 그렇게 발견돼. 택시기사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이러면서 좌측으로 가자. 그러지 말고 그냥 손만 하시든가 말만 하시라고. 그럼 그 소리가 들리면은 스스로 내가 뭐 잘못했노? 이럴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만 작용되든지 손만 작용되지 되겠지. 근데 스스로를 규정해버리면 나는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이 맨날 이러는 거야. 안 되는 게 아니라 들리는 그대로만 그렇게 작용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규정하지 마시라 스스로. 들리서 작용되는 그대로. 어떤 것도 지금 아는 것이 사실이고 전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우연히 알아진 하나의 사실일 뿐 또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저는 자꾸 어떤 생각이 이게 오른쪽 왼쪽이 내장도 싹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있대요. 맹장을 수술하려고 오른쪽을 찢었는데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왼쪽을 찢으니까 왼쪽에 있어서 양쪽을 찢은 사람을 저희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왜냐하면 제가 심전도를 하면은 무슨 곧 죽을 병이 있는 사람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아산병원에 심장 그 사람한테 특진을 해서 하니까 쫙 검사를 해보더니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냥 통통하고 예쁜 심장을 갖고 있대요. 근데 왜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저 심전도 그것만 보면 이 난리들이고 뭐 심근경색이다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거꾸로 뛴대요 저는. 딴 사람이 콩닥콩닥 뛰면 저는 딱콩딱콩 하고 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턴들이나 별 그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면은 곧 심장마비가 올 사람 같이. 그래서 수술하려고 병원에 입원해도 마취과에서 쬐깐 연락이 와요. 이런 심장 상태로 그걸 못 해준다고. 마취를 못 해준다. 그래서 아니라고. 다시 그러면 초음파를 하고 이러면 그냥 보통 심장이네요. 통통하네요. 그냥 이러고 많은데 이거 하여간 남하고 이렇게 거꾸로 뗀다니까. 네. 그런데 보세요. 콩닥 우리 그런 왜 재미난 얘기가 뭐예요? 무슨 얘기가 있지? 콩닥 콩닥이 맞는지 딱콩이 맞는지 왜 그런 말 사실은 계속 이런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보면 딱콩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뭐예요? 의사들이나 모든 사람이 현상 분석이고 그것을 현상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현상을 가지고 규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진이 많을 수가 있어요. 사실 심장이나 이것도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없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아니 여자인 줄 알고 임신이 안 돼 병원에 가니까 남자라고 그런대요. 어젠가 유튜브인가 어디 뭐 네이버인가 어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아니 임신이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당신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DNA, RNA 뭐 온갖 얘기 있어도 제일 처음에는 모든 DNA, RNA가 결정적으로 유전의 요소가 그 안에 다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요즘은 DNA, RNA 외에도 수많은 요소가 더 있대요. 그것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자, 유전이 이걸로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 또한, 이런 현상 또한 당연하죠. 우리는 이게 실체가 아니라 현상이 말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기형인데 뭐가 이상한데 실제로 보면 그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건 정상은 아닌데 그럼 정상은 아닌데 이상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거. 정상. 그럼 비정상인데 이상이 없으면 그럼 정상이지. 단지
이거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비정상인가?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다리가 하나 있어도 정상, 다리가 2개 있어도 정상, 다리가 3개 있어도 정상, 머리가 2개 달리도 정상, 머리가 1개 달리도 정상, 눈깔이 3개 있어도 정상, 눈깔이 1개 있어도 정상. 사실은 비정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는 규정된 관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가령 그래서 좌우의 인식이 바뀐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규정으로 편하면은요. 규정으로 편하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은 편한데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져요. 우리는 이것을 진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라고 부르자라는 약속일 뿐이에요. 네. 진짜 왼쪽이 아니라 이것을 왼쪽이라 부르자는 약속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느껴진다는 것이 왼쪽이든 저쪽은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밥 먹는 쪽 나는 참 이쪽 손을 밥 먹지. 그럼 밥 먹는 손 쪽이 왼쪽이야. 왼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야.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른손 밥 먹는 손이 오른쪽이라고 부르는 거야. 왼손잡이는 이렇게 밥 먹으면 밥 먹는 손을 왼쪽으로 부르는 거야. 단지 약속을 그냥 사람들이 참 이렇게 약속한 거지.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지. 자, 이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뒤바뀐 게 뭔 상관이 있나요? 자, 오른손잡이고 왼손잡이. 그럼 봐요. 우리는 통상 이래요. 선생님 저는 이제 특히 병원에 가면 그래요. 선생님 저는 왼쪽 오른쪽이 잘 가면 밥 먹는 소리 오른쪽이요. 저 이 손으로 밥 먹는데요? 이라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게 아니네. 그럼 당신한테는 밥 먹는 소리 왼쪽이요. 그러니까 봐요. 통상 세상에 오른쪽을 몰라요. 밥 먹는 소리 오른쪽이요. 이 손으로 밥 먹는데요? 그게 아니네. 밥 먹는 소리 왼손이요. 당신한테는. 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없죠? 그게 약속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으면 돼요. 나는 공간관계가 없으라고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쪽을 왼쪽이라고 그러는데, 다들 그걸 왼쪽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밥 먹는 손 쪽이네? 밥 먹는 손 쪽이 왼쪽이네? 난 도저히 잘 몰라. 그런데 오른손을 밥 먹어요. 밥 먹는 쪽이 오른쪽이라고 그러네? 그럼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그런갑다. 그냥 그러면 돼. 어떻게 느껴지고, 사실 원래 오른쪽이 있다라면은, 오른쪽이 나는 자꾸 왼쪽으로 느껴져. 라고 말이 나오겠지만은, 원래 오른쪽이 없고, 원래 왼쪽이 없이,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건데, 뭐. 네, 약속이라 이게. 그렇습니다. 예법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강의를 이렇게 하면은, 강의하는 분이 이제, 중심을 해가지고 그걸 잡는 거예요. 지금 무엇은 몇십만, 이쪽이 오른쪽이 이제 오른쪽이 우리는 왼쪽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약속이 돼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묘사진을 때도 이제 산소에 가도 그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누고 또 동서남북 이것도 동쪽이 오른쪽, 서쪽이 왼쪽, 북쪽은 바로 보이고 남쪽은 뒤다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고 예법이 다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은 가령 산소 앞에 가서 홍동백서라고 만약 그런다고 하시죠. 홍동백서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산소 앞에 서면 산소가 어디 방향이 다 똑같지가 않죠. 그런데 붉은색을 오른쪽 동쪽에 놓는다. 동쪽이 아닌데 산소를 보면 동쪽이 어딘데 이쪽은 북쪽인데 이럴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 약속이죠. 이런 방향이니 거리니 시간이 이런 것은 전부 다 실제가 아니라 전부 다 관념이 즉 그냥 말일 뿐이에요. 약속일 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규정하지 않으면 난 공간관계가 없어라고 스스로 규정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도 다르게 이야기할 줄 모르죠. 그것은 여기서 지역마다 다 틀리고 약속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정해버리면은 그 나라에서는 자 그래서 봐요. 일본 가면 운전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하고 반대쪽에 있죠. 여기 있어요.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 여기 있죠? 이러면은, 제가 왼쪽에 있죠? 그냥 제가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면 돼요, 그냥. 일본에는 운동될 때 어디 있어요? 있는 쪽에 있죠? 이런데. 이런데. 맞아요. 영국이랑 일본이랑 싱가포르랑은 오른쪽에 있어요. 아마 태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단지 약속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이겠잖아요.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의사는 맞아, 항상 의사 맞아. 중심을 해가지고 맞아. 이게 나를 오른쪽인데 의사는 왼쪽이라 그러고 네. 그걸 이제 환자 중심을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나누더라고요. 그 심장이 어떤 사람은 왼쪽에 있다가 어떤 오른쪽에 있다가 근데 이 환자 중심을 해가지고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스스로 규정하지 말라. 그냥 경험된 사실이지, 그냥 하나의 사실이지, 그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길은 가끔 서울에 가보면요, 없던 길이 새로 생겨 있고 이래요. 길 없었는데? 그래, 있는 길도 없을 수가 있어요. 요 길이 생겼는데 이 길은 필요가 없으니까 달리 될 수 있어요. 길이 없어졌다? 그게 아니라, 길이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 단지 항상 이 길이라고 규정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험을 우리는 항상 맞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의 어떤 내용을. 그래서 내용을 붙잡지 않아요. 그 순간만 사실이었어. 그 순간만 그렇게 경험됐어. 내용이 그렇게 경험된 것도 사실은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 그 순간만 그랬을 뿐이야. 그러니까 다음 순간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 길이 없어지고 새로운 길이 날지 어떨지 몰라. 그러니까 그때 본 그것이 진짜라고 고집할 수가 없어. 그러시면 하면 돼요. 그러시면 하면 돼요. 전혀 남이 길치라고 부르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그걸 길치 아닌 사람은 좋겠다. 맨날 데려다 주라고 오히려 종로로 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왜 좀 운전도 못해 바보같이. 그럼 운전 잘하는 당신이 운전하세요. 그냥 저는 타고만 다닐게요. 운전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영원한 운전기사야. 응? 그러면 돼요. 네. 저 그렇게 대신에 나는 운전을 못해가 아니라 굳이 운전할 필요가 없어. 네. 이렇게 충실한 기사가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운전을 해? 충실한 기사라기보다 충실하진 않아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규정하지는 말라. 자기 자신이 어떻다라고. 자기 자신이 잘한다 또는 못한다. 길치다 아니다. 공간관계 있다 없다. 이 길이 우리 집 가는 길이야 라고 규정하지는 말라. 식성도 그럼 규정 안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는 당연하죠. 멸치 외에는 안 먹거든요. 고기는 고기 안 먹어요. 소고기도 자, 안 먹어요. 규정하지 말라. 생선도 안 먹어요. 세상에 그냥 채소하고 하얀 쌀밥, 쌀밥, 쌀을 했나 하얀 쌀밥하고 된장찌개하고 이렇게만 먹거든요. 규정하지 말라. 규정하지 말라. 그래도 여기서 자꾸만 들으니까 그 왜 생선 대구 있잖아요. 네. 대구 안에 막 너무 이상한 거 들었잖아요. 이상한 게 들었어요? 이 사람 해골같이 생긴 거. 고니? 그거 저 정말 못 만졌거든요. 그러면 막 고무장, 전 하기는 다 해요. 식구들을 위해서 고무장갑 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아무것도 안 끼고 맨손으로 그걸 이렇게 잡았어요. 그거 안 찡그렸어. 고무장갑 끼고도 막 찡그리고 이러는데 안 찡그리면서 잡아서 내가 이렇게 똑똑히 봤어 또. 그래서 제가 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 그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거 막 정말 그거 잡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그게 또 다 맛있다고 그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끓이기는 끓여도 그거 제가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고 그랬는데 그저께 아버님 이제 그거 탕 끓여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맨손으로 이렇게 싹 잡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막
찡그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바뀌나 보다. 걔도 안 먹었어요. 굳이 안 계세요? 자, 할아버지 계셔요, 시아버님. 안녕하세요. 우리 99세예요. 괜찮으십니까? 네. 예. 자, 어떤 것도 규정하지 말라. 나는 이것을 먹는다, 못 먹는다도 규정하지 말라. 심지어는 그건 이렇게 보시자고 그랬죠? 네. 저, 보이는 게 그것이 실제의 모습일까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한번 정말 자세히 보고 싶으면 현미경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걸. 그렇게 보이나? 저,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닌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를 굉장히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공주과라고 그러잖아요. 예? 공주? 뭐 전생에 뭐 공주였나 그런 소리 많이 안 들으세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예, 저 자, 털털해요. 아, 그래요? 근데 비정 짓지 말라 그래.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그래요. 예. 자, 사실은 우리는 보세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 냉장고에 돼지고기 넣으면 안 돼. 내 냉장고. 그 세균이 많잖아. 그거 넣으면 안 돼. 예. 기생충이 많잖아. 이러셨어요. 자, 보세요. 자, 내 냉장고도 그런데 내 몸은 들어온 거 질색하시겠죠?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뱃속에 똥은 잘 만져요? 아니면 똥은 더러워요? 이 뱃속에 똥이 지금 들어있지 않나요? 똥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 똥 쌀 때 한번 보세요. 뱃속에 쓸 때는 조금 더 더럽다. 이게 더럽다고 생각하고 몸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뱃속에 있을 때는 저는 괜찮은데 똥이 몸에서 쏙 빠져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못 만져요. 더러워. 보기도 싫어. 그럼 뱃속에 넣고 다니면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 여기 있던 게 아주 순간적으로 밖에 나오는데 요건 더러워. 그 안에 있는 것은 안 더럽나? 맨날 방만 막 닦고 그래. 아니 세상에 뱃속에 고름도 있고 땀도 있고 맞아요. 세균이 익히고 막 똥도 더럽고 그 이장에 숙변이라고 막 있다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그것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방만 죽으라고 닦아 세상에. 예? 요것만 깨끗하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 아니 실제로 밖에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데 안에다가 만약 쓰레기가 들어있다면 이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응? 자, 이 몸을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깨끗할까요? 자, 우리 뱃속에 곤보다 더 지저분한 게 가령 이것을 좋아요. 막 그냥 이런 이렇게 일본에 할복하면 확 쏟아져 나오겠죠. 이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런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데 이 수행체에 가면요, 그런 이 사람 해골을 이렇게 이게 이 실제로 전시를 이게 관에다가 해골을 전시해 놓기도 하고 요 속에 이 내장이라든가 이 장기를 전부 다 자세한 사진이든 실제를 이렇게 가령 알코올이나 넣어서 하는 데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이 몸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령 이것을 깨끗하다라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집착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는 돼지 내장. 그런데 사람들이 내장탕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해요? 내장탕. 그 다음에 대구탕도요. 곤이나 이런 걸 넣고 내장이 들어가야 맛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이 맑고 담백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들어가서 구수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뭐가 깨끗하고 뭐가 들어올까? 도대체 이 몸이 깨끗할까? 깨끗하다고 집착할 수 있는 걸까? 아니, 실제로 뱃속에 똥이 있는데 배만 열심히 닦으면 뭐해? 몸만 열심히 닦으면 뭐해? 사실은 안에 똥까지 딱 빼야지.
안에까지 그냥 비누를 먹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매번 밥 먹고 난 다음에 그거 싹 빼뿌려야지. 저 진짜 비누 먹을 수 있어요. 자,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분비물이 나오죠. 위도 그렇고. 자, 그래서 뭐냐. 이 더럽다 깨끗하다의 기준이 없다. 라는 거예요. 더럽다 깨끗하다의 기준이 없다.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깨끗한 게 아니고 더러운 게 아니다. 우리는 온통 생각의 내용에 매여서 깨끗함이 더럽니 해도 사실은 그건 전부 다 일관성 없는 그냥 그 순간 생각의 내용에 빠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다. 라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도대체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뭐가 다른가? 기생충 고기와 돼지고기가 뭐가 다른가? 사실은 우리는 현상과 기생충이라고 하는 이 관념의 얽매임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얽매임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관념으로 자유롭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제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한다는데도 자유로워져야 비로소 온전한 자유의 삶이 되겠죠. 안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좀 가령 호텔 같은데 해외 여행 가시면 어때요? 좋은 호텔이라고 깨끗한 호텔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 침대 밑에 보니까 아이고 막 바퀴벌레가 기다리고 이래. 좋은 데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막 짜증이 나고 불편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렇게 되죠. 모든 관념에 얽매이면 삶이 어느 때 불편이 엄습할지 모른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관념은 반드시 불편이 경험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자유로운 삶이 되려면 어떤 관념에도 얽매임이 없어야 된다. 즉 나는 그렇다라고, 나는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응? 나는 도대체 육식은 못해, 생선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생선도 안 먹어. 예, 그리고 내가 멸치까지는 먹지만은 안 돼 라고 규정할 수 없다. 응? 자,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진정 자유로운 삶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